봅시다. 10번 3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이 다음과 같다. 0과 2에서 근을 가지네요. 뭐야? 영과 2에서 근을 가지는데,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얘 인수가 x랑 x-2가 있겠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2차식 잡을 때 최고차항계수를 고려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a라든가 p라든가 이렇게 잡을 텐데, 개인적으로 도함수가 등장하면 3차 함수의 도함수면은 개수를 3a라고 잡고요. 4차 함수의 도함수면은 4a를 잡는 게 좋겠죠. 적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3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적분할 때 3이 위로 쓱 올라가니까 산수가 편해지잖아요. 당연히 a의 부호를 얘는 알 수 있으니까 양수라고 적어줍시다. 그래서 아마 그래프적 관점을 안 풀고 이거를 그냥 열심히 전개해서 3ax제곱 빼기 6ax라고 잡고, fx는 여러분 다 적분 배운 상태니까 fx는 얘는 ax 세제곱되고 빼기 3ax 제곱되고, 적분 상수가 모르겠으니까 c에 붙여서 순수하게 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평가 문제는 보통 그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뭘 요구하는 거냐면, 보자마자 0에서 극대군 뿔마에서 바뀌었으니까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극소군 해놓고, 보자마자 극값이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놓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자르신 다음에 제가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보자마자 가운데도 잘라서 대칭점이 1에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극점에서 접선을 2개 그어가지고 같다 쓰신 다음에 여기 좌표까지 구하자. 3, 여기는 한 간격당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해놓고 문제 푸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어놨죠. 그리고 한번 선지를 쓱 읽어보니까 F0이랑 F2가 좀 자주 등장해서 F0과 F2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봤더니 F0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요 빨간 상수함수의 이름을 y는 F0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F2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래서 y는 F2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읍시다. 그래놓고 문제 읽으면 거의 풀려 있어요. 기억! F0이 0이면 F2는 음수니? 니은 F의 마이너스 1이 F1보다 작니? 이거 너무 작냐. 그 다음에 F0 더하기 F2가 0이면, 즉 0과 2가 이렇게 있을 때 또 가운데가 아까 전에 1이 됐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더하기가 0이니까 요 F1이 얼마가 되는 거죠? 0. 맞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식에 의존한 풀이는 고2 때 내신 공부할 땐 이게 맞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래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제.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이런 게 쉬운 사정 같은 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1번, 이게 조심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 게, 3차 함수를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만약에 이 뒤에서 x가 1 이상일 때 이 말을 빼놓고 그냥 증가한다라고 줬으면 f'x를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음 하면 끝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제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미분했고 x는 1 이상에서만 아니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도록 하래요. 그럼 1 이상일 때만 0 이상이면 상관없음.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관심 하나도 없음. 그래서 미분했더니 이렇게 6x제곱 이렇게 쭉 나왔고 2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빼내고, 자 이걸 보자마자 항상 말하지만 세 가지 인수분해 가능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가,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가 를 고민하는데,
보통 이렇게 계수에다가 문자 껴넣는 경우는 특히 인수분해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는데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꽤 많이 나와요. 실제로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x 빼기 1과 3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된다. 참고로 출제자들이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가 포함된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인 인수가 복잡한 수가 잘 안 나와요. 기껏 해봐야 0, 1, 2, 뿔마 1, 2 이런 것밖에 안 나와. 네? 아, 졸았나봐요. 내가 이제 녹화한 거를 편집하잖아요. 졸았나봐요를 내가 너무 많이 말하더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 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전범위가 아니고 x가 1 이상일 때 증가니까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니까 x 빼기 1의 부호는 확정적으로 결정 났죠. 플러스라는 게. 얘는 관심 없어. 그럼 내가 바라는 거는 3x 플러스 k만 x가 1 이상일 때 양수면 됩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k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려요. 쫙. 그리고 절편을 표시합시다. 절편을 표시하는 이유는 0일 때 경계를 보고 싶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k가 경계고, 걔가 1 이상일 때 0 이상이 되려면 당연히 1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0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큰 건 자명하고 같아도 되나요? 되죠. 0도 포함시켰으니까.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1 이하가 되니까 k 값은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구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따져줘야 된다. 무조건 무지성 판별식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왜냐면 무지성 판별식 쓰는 문제가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마 올해도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년 연속으로 다시 등장하는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다음 12번 3차 함수 f가 다음을 만족한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 우리가 수투 공부할 때 맨날 나오는 게 3차 아니면 4차일 텐데, 3차랑 4차에다가 대칭성 표현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이란 것이 그 대칭성을 주고 싶을 때 복잡하게 안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 대칭 정도만 이렇게 수식으로 줘요. 그 이상은 안 줍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보자마자 fx를 세팅할 때 홀수차 함수밖에 없음 하고 딱 2개 항만 써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4차는 대칭성 표현이 좀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x는 0대칭, f-x는 fx다. 이런 게 등장하거나, 좀 발전하면 f1 플러스 x랑 f1 마이너스 x라든가, 아니면 가로가 좀 작네, f의 x가 f의 2 마이너스 x랑 같다든가, 요 정도 표현 나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 f 마이너스 x랑 fx랑 같다는 얘기는 x는 0 대칭이라서 짝수차항과 상수항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4차 함수식을 잡으실 때 보자마자 ax 4제곱 bx 제곱 c라고 그냥 써놓고 시작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2개 표현은 얘가 뜻하는 바는 1로부터 x만큼 더 간 거랑 x만큼 덜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x는 1대칭이란 뜻이고, 근데 제가 4차 함수가 대칭성 가지려면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w라고 했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얘를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식으로 접근할 거면 잘 생각해봐요. 위에 있는 게 x는 0대칭이잖아요. 0대칭을 한 칸 밀면은 x는 1대칭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식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fx를 위에 있는 x는 0대칭을 x방향으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x-1 4제곱 x-1제곱
FC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프로 접근하실 거면 머릿속에서 사참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쁜 W, 대칭성이 있는 W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건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고 음수인 경우도 고려는 해야죠. 이거거나 W를 뒤집어서 M자, 머리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x는 1대칭이란 것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1 더하기 x, 1 빼기 x 나오면 잘 보이는데, 이거 속이려고 fx는 x에 2-x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얘도 보니까 x랑 2-x의 평균이 얼마인가요? 1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f1 플러스 x랑 1 빼기 x의 평균도 1이죠. 즉 그냥 위의 식을 살짝 변형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상수 빼기 x 형태가 등장하면 이 숫자의 절반만큼 가져와서 대칭인 거예요. x는 1대칭입니다. 얘도. 즉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은 동의어다. 조심하셔야 된다. 나온 김에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참수가 나왔고 원점 대칭이라고 줬기 때문에 저는 보자마자 fx를 이렇게 써놓고 시작. 물론 최고차 계수가 0이면 안 되니까 이 멘트 꼭 써주셔야 되고요. n은 0 아니다. 그런데 gx는 fx 빼기 18x인데 그럼 보자마자 18x 뺀 거 쓰시고 x는 1에서 극대값 2를 가진다 라고 줬으니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첫 번째, 1 넣었을 때 2 나온다. G1은 2다. 그 다음에 극값을 1에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0 나와야 된다. 근데 하나 주의사항, 1에서 극값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극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G'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은 놓으세요. 1에서 극대가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받게 되니까 이런 형태의 경이 나와야 된다를 그려놓고 염두에 둡시다. 왜? A의 부호에 따라서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극값들이.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고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G1이 2랬으니까 갖다 대입하면 A 더하기 B 빼기 18은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 20이 나오고, 20살 때 학원 다니지 마세요. 토익 학원 정도는 다녀도 되는데 대성이라든가 시대인재라든가 그런 학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인데요? 아니,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G'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3A X제곱 더하기 B 빼기 18이니까 1배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 빼기 18 밑빵. 뭐야, 이게 왜 나왔어? 얘 뭐지? A 더하기 B가 20이니까 그걸 넣었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2가 0이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 되고 B는 2n 2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 fx가 뭔지도 알고 gx가 뭔지도 아네요. 그럼 뭐란 게 뭐야? f 더하기 g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제 산수 노동이죠. f 더하기 g를 구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열심히 미분한 다음에 2에서 극대인 거 발견하고 숫자 대입하면 끝난다. 네.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대칭성 할 때, 대칭성이 있을 때 함수 그래프랑 식 작성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굳이 왜 극값이라고 안 주고 극대값이라고 줬을까? 이런 건 좀 의심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쉬워가지고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어려운 문제는 얘까지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얘도 전형적인 이제 산수 노름 문제인데 3참수가 나왔다. 근데 개수가 싹 다 그냥 미수가 있네요. ax 세제곱, a제곱 빼기 3x제곱, bx. 당연히 a는 0 아니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극소를 가지고 2에서 극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2랑 2에서 f 프라임이 0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2랑 싹 다 0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프라임에 대한 프라임이 0이다 이런 조건 주어지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접근하면 f 프라임 x를 내가 인수를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임이니까 앞에다가 이게 3차식이라서 3a라는 미지수를 깔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래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자마자 3참수의 최고차계수가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둘 다 그려놓고요. 아이고, 음수인 것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잘 안 보이나? 잘 보이는 색깔 보라색.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뭐가 좋으냐, 여기서 극소랑 극대 위치를 지정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 2에서 극대가 되려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즉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는 것을 바로 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것도 언제나 연습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f'x를 일단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고요. 여기서 f'-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2랑 2가 인수니까 이걸 작성하는 게 차라리 더 빠름. 왜? 이걸 다시 전개하면 되잖아. 다시 전개하면 3a x제곱 빼기 12a가 되니까 여기 1창이 날라가야 되니까 1창 계수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2a라는 관계식이 바로 튀어나와서 이게 더 낫다. 이게 1차적으로 산수 요령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통해서 a 값의 부호를 확정 지을 수 있음. 즉 내가 a제곱은 3이고 b가 마이너스 12a인 거 알았는데 여기에서 a 값의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껌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이건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해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응 당연해 하고 쓱 간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고민해 봐야지 이렇게 문제를 다뤄야 되죠. 그 다음 14번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데,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함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f3을 구해라. 가 x제곱 더하기 3 fx는 0에서 극값 12를 갖는다. 얘는 보니까 그냥 극값이라고 줬으니 극대극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프라임만 신경 써라. 그래서 두 가지 조건. 0 넣으면 10이 나옴. 그래서 0을 넣어가지고 3f0이 10이니까 f0은 4. 그 다음에 극값 간댔으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0 집어넣으면 빵 해가지고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해서 2xfx, 뒤에 거 미분해서 x제곱 더하기 3f'(x) 0 집어넣으면 빵, 여기는 3f' 빵. 근데 극값이라 그래, 극값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빵, f'0이 빵이네요. 근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fx가 이렇게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면은 얘가 f0이고 얘가 f'0이다는 그냥 알아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f0이 4고 f'0이 0이니까 보자마자 fx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다. 따라서 근데 a는 0이 아니다 꼭 써주시고, 그래서 가조건 해결. 2,f2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접선이 나왔으니까 일단 무지성으로 공식 쓰기. 그래서 x는 2에서의 접선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f'이 3ax제곱 더하기 2bx고 아무 생각 없이 x는 2일 때 접선을 구해봐서 야 뚝딱뚝딱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뭐래요? 원점 지난됐으니까 0,0 넣으면 되죠 그냥 뭐. 따라서 여기 있는 y절편이 빵.
그리고 이렇게 문자 두 개가 섞여 있는 1차식이 나오면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죠. 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 조건, 다 F'1이 마이너스 2랑 8 사이다. 그럼 F'이 여기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랑 8 사이인데 문자가 두 개면 헷갈리니까 위에서 구해놓은 요 식을 갖다 넣어서 한 문자로 통일을 시키자. 따라서 A의 범위를 좁혀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부터 5분의 4까지인데 최초에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구간 내에 들어가는 정수를 살펴보니 이게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 0만 들어가죠. 근데 0은 절대 되면 안 되잖아. 최고차 항계수가 A였으니까. 그래서 탈락. A 값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로 결정되고 따라서 B도 결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산수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교훈이 이렇게 개수가 정수라고 한정 지으면은 100% 확률로 특정 범위 내에서만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정수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수탁에 넣은 문제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접선에 대한 주제를 뭘 주면은 딱히 뭔 생각하지 말고 접선 구해놓은 다음에 시키는 대로 그냥 산수를 하다 보면은 거의 풀려 있어요. 접선에 대해서 막 복잡한 사고 할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문제 풀어봤고, 옆에가 별로 안 간단해 보이네. 15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다. 그럼 보자마자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잡으시고요. 그런데 가조건 f1은 0인데 f'1은 0이 아니다. 앞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f1이 0이면 보자마자 인수가 x-1 하나는 확보. 근데 만약에 f'1까지 0이었으면 두 개인데 아니라고 막아놨잖아요. 그러니 f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딱 한 개만 가지고 더 이상 가지지 마!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인수 하나 튀어나왔으니까 인수 하나 뽑아내고 2차식은 이렇게 미지수를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f'1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이 말도 적어놨습니다. 인수에 절대 x 빼기 1이 나오면 안 된다. 나온 순간 f'1이 0 되니까. 그런데 나 조건에서 힌트를 좀 줬어요. 지금 2차식에 대해서 2차식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맨날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파악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조건이 그거를 해결해 줬습니다. 방정식 fx가 0 되는 게 근이 2개래요. 그럼 여기 1이 하나 확보가 됐으니까 필연적으로 여기서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fx를 x 빼기 1, x 빼기 알파 제곱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근이 하나 뜨고 미지수 근이 하나 뜨면은 이 둘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죠. 이건지 근데 지금 모르잖아. 모르면 케이스 분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가 1이 아닌 건 확실하고, 왜냐면 근이 2개를 했으니까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fx를 그릴 때 알파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여기 근이 1과 알파가 있는데 알파에서는 중근이니까 튕기고 1에서는 근이 인수관계니까 뚫잖아요. 그럼 제가 3참수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극점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극점에서의 접선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새로 만나는 점도 자르면 다 같지롱 이거 나오는데 좀 불쾌한 점, 이게 3등분 된 지점이다 보니까 그 내분점 써가지고 3분의 블라블라 써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게 3칸인 것을 감안해서 요거 한 칸의 길이를 k라 그러면 알파란 녀석을 내가 1 플러스 3k라고 써가지고 분수가 안 나오도록 계산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알파 자리에다가 1 플러스 3k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 여기는 알파였는데 알파를 1 플러스 3k라고 바꾸고, 아이고 왜 이래, 자르고 잘라서 여기가 1 플러스 k라는 것이 간파가 됨. 즉 극대값이 1 플러스 k인 게 간파가, 극대가 x는 1 플러스 k에서 나온다는 것이 간파가 됨. 그런데 아직 안 읽은 조건이 있어요. 다 방정식 fx는 4의 실근도 2개다. 바꿔 말하면 y는 fx와 상수함수 y는 4가 만나는 교점이 2개다.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2개가 나오려면 여기밖에 없잖아. 아하, 극대값이 4구만. 따라서 f1 플러스 k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현재 fx가 x-1 x-1 3k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k 넣으면은 k 곱하기, 이게 헷갈리게 나온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4k 제곱. 그것이 4가 나오니 k 값이 1이란 것이 명백하게 보임. 따라서 1번 케이스에서는 fx가 x-1 곱하기 x-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럴 거 없죠? 두 번째, 알파가 만약에 1보다 작아.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1이 될 텐데, 아까처럼 3등분할 게 뻔하니까 1 플러스 3k라고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조건에 의하면은 y는 4랑 만났을 때 2번 만나야 되는데 얘는 한 번 만나잖아요. 자동 탈락. 오케이, f를 구했다. 뭐 구하는 거던데? f'1을 구하시오. 오케이. 뭐 fx를 다 아는데 f'1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끝. 그래서 여러 가지 요령이 섞여 있습니다. 가조건에서 함수값과 도함수에 대한 것을 동시에 주면은 인수의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고, 나조건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차피 1개, 2개, 3개밖에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인수를 뽑아내는 걸 준 거고, 다조건도 요 3차 함수랑 상수 함수랑 만났을 때 실근의 개수를 제한시킨다는 얘기는 그래프 개형을 한정시키는 조건으로 파악해서 접근을 썼겠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계산으로 요거 알파 대신에 1 플러스 3k 쓰는 거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번, 19번 남았습니다. 16번,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좀 자주 나와요. 뭐냐, 여기 구간을 자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여기가 gx, hx라고 보통 여기 나올 때 되게 구체적으로 식이 다 나와 있는 함수만 주로 내신 때 공부를 하는데, 그냥 기호로 줘요. fx라든가 인테그랄 뭐 1부터 x까지 ft dt라든가 식으로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쉬운 문제로 연습해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조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보자마자 x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여기 써놨네. 그 다음에 gx가 주어졌는데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고 0 이상이면 fx다. 알았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2를 구하시오.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걸 보자마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0에서 어떻게 되지? 를 체크해야 돼요. 물음표 하지 말고 0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를 줬지만 1순위를 체크해야 되는 것은 미분 가능성이 아니고 연속성. 그래서 보자마자 저는 연속부터 써놓고 시작해요. 이거 안 까먹으려고. 그럼 연속이니까 0 넣고 0 넣으면 까지롱 해서 마이너스 f0이랑 f0이 같으니까 f0은 0. 보통 연속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미분 가능성이니까 g'x를 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f'이랑 f'이 되니까 여기다가 또 0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을 때 같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0이랑 f'0이 같으니까 f'0도 0. 즉 fx의 식을 이제 간단하게 잡아서
아예 식을 세워볼 미지수가 줄어든 상태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껌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요상스러운 식으로 줘놓고 구간 잘라놨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조건 미분 가능 조건 나오니까 요 두 가지 스텝을 밟아서 함수값과 미분계수 조건을 내가 다 읽어내겠다. 파악하시고요. 나 조건 g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이유가 나 조건이 너무 재미가 없어. 어려워지려면 나 조건만 살짝 틀면 돼요. 뭐 어디서는 미분이 안 된다, 어디서는 뭐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식을 세워놨으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 나와야 되는데 g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계산하려고 보니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f 프라임 식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산수 노동 쓰면은 a 값도 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f2는 다시 여러분의 미래 20이 나오네요. 오케이. 20살 되고 싶다. 그래서 16번까지 봤고요. 마지막 문제가 19번. 이 문제. 이 문제야말로 수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푸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 때 f'x 식을 다 잡아서 풀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다. 그런데 그 두 함수 f'이 다음 만족한다. 가조건 f'이랑 f'4가 0이다. 그럼 이걸 보고 물론 식으로 생각하면은 최고창 계수를 3a로 잡고 인수가 x 빼기 2, x 빼기 4다. 그 다음에 최고창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다. 이렇게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은데, 저는 보자마자 최고차가 양수면서 극값이 2랑 4라고? 그럼 먼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4네. 표시한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거, 극점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새로 만나는 점도 자르고 다 같지롱.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의 간격이 1 나온다는 게 보이니까 이걸 이쁘게 그리면 fx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에서 자르고 4에서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이렇게 오케이. 이 상황에서 나 f6 빼기 f4의 절대값, 근데 보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f6이 위에 있는 게 바로 보이니까, 즉 나 조건에서 절대값이 그냥 빠져가지고 f6 빼기 f4가 되는 거고, 우변은 f4랑 f1을 빼라 그랬는데 명백하게 f4가 더 밑에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을 벗길 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겠죠. f2 빼기 f4,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그럼 밑에서 마이너스 f4가 공통이니까 없애버리고, 내가 알아낸 사실은 f6이 f2 더하기 2다. 오케이. 남은 조건 있나요? f2가 또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f6의 값은 0이다. 이제 그러면 여기 이 fx를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됐네. 6이 5보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그때 y값이 0이랬으니까 x축이 요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닫힌 구간 0부터 6 사이에서 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0은 여기 있고 6은 저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f6이다. 끝. 그러니까 지금 제가 fx의 식을 잡지 않고 오롯이 그림으로 푼 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를 친숙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고1 때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취지로 배웠는데, 수투에서 말하는 부등식은 이런 느낌이 나와요. 앞에서 계속 내가 말했었던 어떤 구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구간 i에서, 왜 i라고 했냐면 구간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도 아는 단어일 텐데,
인터벌이 수능용에서는 뜻이 뭔가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맨날 말했던 거,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놈도 0 이상이라는 것이니까 사실 이 문제는 부등식의 탈을 쓴 최대 최소 문제다. 마찬가지로 항상 0 이하라 그러면 가장 높은 녀석도 0 이하여야 되니까 최대값이 0 이하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극대극소를 다 찾아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 됩니다. 물론 이 부등식을 좀 속이려고 우변을 0으로 안 깔고 fx가 gx보다 항상 클 조건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데 에이 무조건 넘겨가지고 오른쪽을 0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gx를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최소값이 0보다 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3번에 제가 약간 요상스러운 말 써놨는데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좀 A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1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큰 게 성립할 조건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1보다 클 때 f를 그려봤더니 1보다 큰 쪽에서 최소값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f가 x는 3에서 최소 이렇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즉 경계 1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3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기가 1보다 큰데 3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당연히 f의 최소값 f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쓰면 되니까 f3만 0보다 크면 만사 오케이다. 즉 여기가 뚫려 있으면 여기도 같이 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f를 열심히 그려봤더니 내가 지금 1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는데 f를 그려봤더니 x가 1 이상일 때 f의 최소값이 하필 1에서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f가 난 1보다 큰 쪽만 그리고 싶은데 하필 가장 작은 값이 1에서 나와. 그러면 f1 값이 0보다 큰 건 당연해야 돼. 얘가 y는 0보다 그래프가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큰 건 자명한데 지금 1이 빵꾸 뚫렸잖아요. 따라서 f1이 0이 들어가도 상관없음. 요 차이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 이퀄 들어가냐 마냐가 수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 생각해야 되는데 x가 3보다 클 때 부등식 x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k 조건을 구해봐라. 이퀄이라 쓰면 안되겠다. 그냥 물음표.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봐야겠네요. 3보다 클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가장 작을 때가 0보다 크면 된다. 그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fx라고 주시고 f'x를 일단 구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 끄집어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극값이 1과 3에서 생기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전체를 다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1과 3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실제로 그리는 부분은 3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니까 빵꾸빵 하고 여기 이 빨간색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3보다 클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당연히 가장 밑에 있는 이때의 함수값, 이게 fx면 f3이 y는 0보다
둥둥 떠 있어야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F3을 만약에 0으로 바꿔치기 한다 쳐도 어때요? 어차피 뚫려 있으니까 만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붙여도 괜찮다. 그렇게 아까 설명한 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F3 구한 건 1도 아니잖아요. 그냥 쓱 집어넣으니까 K네. 따라서 K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0보다 크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샘플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까 위에 논리,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작다. 그 정도면 끝나니까. 그 다음 마지막 활용 조건, 속도와 가속도. 잠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참고서나 사설 풀 때 부등식 문제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fx가 뭐 x 4제곱 빼기 4x다.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인데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변수가 다르게 FA가 G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준 경우 있거든요. 즉 변수가 두 개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완전 내신형 문제인데 이거는 결과만 알려드리면 F의 최소값을 구하고 G의 최대를 구해서 그 둘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냐?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으면 각각의 X에 대해서는 계속 F가 G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X에 대해서는 항상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F에서 아무거나 가져오고 FA G에서도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비교하라 그러면 FA가 만약에 여기쯤 있고 GB가 여기쯤 있으면 깨지잖아요.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무 값이나 가져왔을 때 F가 G보다 크려면 애초에 F가 이렇게 둥둥 떠 있고 G가 밑에 찌그러져 있으면 F에서 아무거나 가져오든 G에서 아무거나 가져오든 무조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노리고 내는 참고서나 사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낸 적 없으니까 혹시 만에 하나 구평대 등장하면 그때 다시 보시고 안 나오면 갖다 버려도 됩니다. 이건 완전히 참고사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 공부하실 때 이런 쓸데없는 걸 다 갖다 버리면서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하니까. 안 나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함. 드디어 마지막 활용, 속도와 가속도. 대체 왜 넣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리 비선택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기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라 함은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 P가 있을 때 얘가 왔다 갔다 거릴 때 이 녀석이 위치가 변할 때 속도가 어떻고 가속도가 어떻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의 기출문제들은 그냥 무지성 미분하고 숫자 넣고 이 정도가 다였는데 갑자기 작년에 수능에서 식과 P의 움직임을 그래프상에 이 수직선상에 나타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것까지 해석하기를 바라는 게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일단 알고 있는 거.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 그러자. X는 FT. 조심해야 될 거. 시간은 음수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0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1초? 아인슈타인 깜짝 놀란다. 무조건 양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사실 수학용어로 끌고 오면은 위치를 미분해라. 즉 속도 V는 F'T다. 잘 알고 계시죠? 왜 V 쓰는지도 아세요? 그지. 수능 용어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두 글자로 줄인 말이죠.
그래서 절대값만 씌우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 보통 우리가 점 P가 시각 T는 뭐 1이나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항상 대부분의 문제 푸실 때 운동 방향 바꾼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거나 왼쪽 가거나 오른쪽 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풀마가 바뀌려면은 0을 거쳐가야 돼서 속도가 0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조심해야 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 바꾸는 건가? 아니야. 내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하고 잠깐 멈춰. 다시 가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게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F'의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F의 극점을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속도가 0인 것만 갖고 잘 풀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 수능은 점점 범위가 출제 범위가 좁아져서 디테일하게 낼 수 있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합시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위치 함수의 극점을 찾아야 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시가 이건 거죠. T가 0일 때는 3의 위치를 갖고 있다가 T가 3까지는 쭉 오른쪽으로 갔다. 속도가 양수다. 그러다가 3초일 때 방향을 꺾었으니까 이때는 방향을 바꾼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어야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거렸다를 표현하는 것이 뒤에 속도와 거리 파트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그림을. 일단 지금은 이 정도 느낌만. 그럼 당연히 가속도를 구하시오는 속도를 미분하시온 건 잘 알고 계시죠? 왜 가속도를 A라고 쓰죠? 고마워. 엑셀러레이트. 아는 영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활용 파트는 기껏 해봐야 방정식, 부등식. 근데 부등식은 최대 최소, 속도, 가속도는 그냥 이 용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정도만 나온다. 와, 미분이 개념이 끝났어요. 그 다음 적분. 우리가 적분 단원을 배울 때 어떤 순서로 배웠었냐면 맨 처음 배웠던 것이 부정적분 배웠고, 근데 부정적분이 솔직히 너무 쉽잖아. 그냥 x 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이다. 공식이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닥 말할 게 없음. 부정적분 공부량이 늘어나려면 미적분하면 되는 거죠.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무조건 정적분이 메인이다. 그리고 정적분에서 보통 뭘 요구하냐면 순수하게 그냥 숫자부터 숫자까지 적분하는 예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자주 나오고 중킬러급이 되는 것은 숫자부터 변수까지 FT, DT. 올해 6평 20번에서 그 화제를 나왔던 그 문제에서도 얘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얘를 집중적으로 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에 관련된 문제만 잔뜩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3번이 활용인데 뭐가 나오냐면 넓이 개념이 있고 속도와 거리, 방금 전에 언급했던 거. 얘를 단순히 적분 공식만 쓰는 단원이 아니고 수직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겠다. 근데 제가 넓이 의미는 어차피 정적분 설명할 때 약간씩은 다 언급을 할 거예요. 애초에 적분의 탄생이 넓이로부터 탄생했으니까. 아르키메데스 선배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저씨라니. 이런 무례한.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첫 단원 애초에 부정적분은 무시해버리고 정적분부터 했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제대로 배우려면 미적분까지 가야 되는데 수투에서는 그냥 얘를 미드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적분한 다음에 윗끝이랑 아래끝 넣어서 빼라. 이것만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A부터 A까지는 적분이 빵이고 A랑 B를 뒤집어서 B부터 A로 바꾸려면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는 넓이랑 부호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적분은 양수 넓이랑 음수 넓이를 구해가지고 빼야 되는 거고, F가 싹 다 양수면 넓이, F가 싹 다 음수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좀 생소한 거, 정적분과 부등식 주의하십시오. 아, 그리고 참고로 계속 제가 전제를 fx를 연속이라고 깔아놓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불연속 함수를 적분하라고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면 됩니다. 불연속 함수 적분은 누가 하냐? 저요. 수학과 애들이 합니다. 아무튼간 정적분과 부등식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 fx가 항상 0 이상으로 떠 있으면 당연히 적분값도 항상 0 이상으로 떠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응용되면은 f가 항상 g보다 크면은 f를 적분한 것이 g를 적분한 것보다 당연히 큽니다. 단 적분 구간이 밑에가 작고 위에가 커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돼야 돼요. 2부터 1이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뒤집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f가 항상 0 이상인데 적분을 했더니 빵 나와 라는 얘기는, 만약에 얘가 양수인 부분이 살았으면 넓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즉 0 이상인데 적분이 0이면 애초에 그냥 0이었다. 즉 적분으로 f의 그래프의 개형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있어. fx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은 절대값을 먼저 취하고 적분한 것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습니다. 요건 좀 알아놔야 돼요. 대학 가면은 이거에 이름도 붙이거든. 삼각 부등식 이름 붙이는데 그건 그 이름 몰라도 되고. 왜 그런 거냐? fx는 언제나 절대값 fx보다는 작죠. 그럼 방금 배운 거에 의해서 함수가 더 작으면 적분값도 더 작다며. 즉 a부터 b까지 fx dx는 항상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보다 작거나 같음.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fx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fx도 절대값 마이너스 fx보다 작을 텐데, 절대값 마이너스 fx나 그냥 절대값 fx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동일한 논리로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는 절대값 적분한 것보다는 당연히 작다. 그러면 우변은 절대값을 적분한 걸로 확정이 돼 있고 왼쪽이 플러스 f거나 마이너스 f잖아요. 이걸 동시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씌워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이게 출제될 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여기 밑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줘요. 뭐냐? f를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얘보다 작아,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왜냐면 작거나 같았으니까 작은 경우랑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걸 보고 f의 개형을 찾아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이거 왜 절대값이 없어? 아,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절대값 씌운 거랑 그냥 적분한 거랑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했냐,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서 적분의 부등호가 생긴 이유가 애초에 여기서 부등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f가 절대값 f보다 작거나 같은데,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랑 얘랑 같으려면은, 그치,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즉 절대값 적분한 거랑 그냥 적분한 같으려면은 f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게 보장된, 반대로 마이너스 f를 적분한 거랑 절대값 f를 적분한 거랑 같으려면 마이너스 f랑 절대값 f랑 그냥 같아야 되니까 f의 보호가 음수로 고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즉
문제를 봤는데 1부터 3까지 fx dx가 3이고 1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도 3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같잖아.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간 1부터 3에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1부터 3에서 fx는 항상 0 이상이다. 그래프의 개형이 1, 3에서 둥둥 떠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그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3부터 5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인데 만약에 3부터 5까지 절대값을 적분했더니 딱 3이 나왔다. 즉 부호만 다르고 일치해. 그 말인 즉슨 f가 완전히 음수가 나오면 된다. 3과 5 사이에서. 즉 구간 내에서 f의 부호를 주기 위해서 적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적어놨어요. 1부터 3까지 f가 싹 다 양수면 그냥 적분 하나, 절대값 적분 하나 같잖아. 근데 역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엔 만약에 3부터 5까지 f를 적분한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절대값 적분한 거랑 같다면 위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 절대값 씌우면은 3 나오는 거니까 자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특수 케이스 말고 1부터 3까지 fx dx를 적분했더니 2가 나오고 1부터 3까지 절대값을 적분했더니 뭐 한 3 나왔어. 그럼 차이가 나잖아. 이런 경우는 1과 3 사이에서 f가 풀말을 다 가지는 거죠. 뭐라고 하지? 양음을 다 가진다. 근데 적분할 때는 연속함수만 나온다며. 연속함수가 양수랑 음수를 다 가진다는 얘기는 0도 가진다는 얘기죠. 즉 fx는 0이 되는 게 존재.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분하면은 이렇게 빼기가 발생하는데 절대값을 적분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붕붕 뜨게 되니까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요 조건이랑 뭐가 많이 붙냐면 1부터 3까지 fx dx가 2고 1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가 3이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보통 추가적으로 붙어요. f가 증가한다. 이것까지 붙이면 어떻게 되냐? f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텐데 1부터 3에서 적분한 것이 그냥 적분한 것보다 절대값을 적분한 게 더 크니까 1과 3 사이에서 풀마가 다 공존해야 되고 그 말인즉슨 1과 3 사이에서 fx는 0의 근이 존재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1, 3, 어떤 절편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추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세팅해야 되냐? 첫 번째, 이 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설정. 두 번째, 이 넓이 조건 나왔잖아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것이 3이랬으니까 밑에 있는 넓이를 s라 그러고 위에 있는 넓이를 t라고 했을 때 그냥 넓이를 더하면 3이고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적분한 값은 2라 그랬으니까 양수 넓이 t에서 음수 쪽에 있는 넓이 s를 빼면 2다 해가지고 각각의 넓이에 대한 정보를 다 캐낼 수 있어야 함. 이 정도 나오면 준킬러 이상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과 부등식 그리고 이 절대값에 대한 적분 가지고 함수에 대한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기출에 꽤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다 여기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사실
수학과에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것. 뭐냐면 아까 전에 정적분이 a부터 b까지 fx dx라 하면은 얘를 fb 빼기 fa라고 썼잖아요. 이 경우는 a랑 b가 다 상수인 경우만 한 건데 놀랍게도 이게 변수로 바뀌어도 그대로 성립한다. 즉 a부터 x까지 ft dt를 자연스럽게 얘를 적분해서 fx를 구하고 걷다가 x 넣고 a 넣고 뺀 거랑 같다.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적분의 역사는 기원 전부터 시작하는데 미분의 역사는 1700년대인가? 그때 시작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둘이 섞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해주면 대부분 애들이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거 엄청난 발견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낼 사실 그 소문자 f를 적분해서 대문자 f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즉 얘는 이렇게 대문자 f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니까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분 문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뭔 소리야? 얘를 a부터 x까지 ft dt를 미분하면 이 말이 즉슨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를 미분하는 것과 같고, 그럼 fx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즉 이 녀석의 도함수가 fx다 보니 얘를 도함수로 인식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게 무조건 준킬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갑시다. 써놨네. 그래서 이 녀석의 이 적분으로 표현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도 있어요. 왜? 도함수가 f라고 나와 있잖아. 도함수가 나와 있으면 원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의 탈을 쓴 미분 문제로서 얘가 등장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된다.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생각들을 제가 번호 매겨와서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숫자부터 x까지 라는 걸 보자마자 1순위를 해야 되는 것. x에다가 a를 넣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래서 x는 a 돼. 언제나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a부터 a까지 적분이 되는 거니까 빵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a부터 x까지 ft dt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fx 빼기 fa로 본다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 다항함수죠. 근데 a 넣었을 때 빵이래.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인수가 x-a가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등장할 수가 있음. 지금은 7월이니까 얘까지 알아둡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fx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6평 20번에서 왜 논란이 된 거냐? a부터 x까지 미분하는 거는 지금 배웠잖아요. 그 문제가 왜 요걸 먹었었냐면 공간이 여기 있다. 당시 나왔던 문제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런 느낌 나왔죠. 그땐 절대값 있었지만 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배운 것은 숫자부터 x까지만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적분의 성질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것을 중간에 적당한 상수 하나 낑겨 넣어서 x부터 0까지랑 0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합친 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x부터 0까지 ft dt 0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 그러면은 숫자 변수 됐잖아. 그런 다음에 우린 기본적으로 변수가 위에 있는 게 더 기분 좋으니까 0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앞으로 당겨오고, 그 다음에 x부터 0까지를
0부터 x로 바꾸면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미분하라는 것이 그 문제의 의도였어요.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 x 플러스 1을 쏙 집어넣어서 f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를 쏙 집어넣어서 fx가 되는데 뺀 거가 되니까. 물론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냥 보자마자 하면 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가 두 개짜리, 변수가 위아래로 다 깔려 있으면은 적당한 상수 잡아가지고 쪼개면 됩니다. 그것까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공식은 잘 보시면 여기는 싹 다 t로 구성되어 있고 적분 구간에 x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함수가 뜬금없이 x랑 t랑 다 섞여 있는 이상한 함수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따라서 x랑 t랑 섞여 있는 게 나오면은 반드시 x를 전부 다 적분 밖으로 뱉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뱉으냐면은 되게 편하게 무조건 더하기 빼기 구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건 수투거든. 더하기 빼기를 넘어가는 걸 하고 싶으시면 미적분 하시면 됩니다. 미적분 선택자들 화이팅. 그래서 가장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ft dt, 이런 형태로 x랑 t랑 섞인 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거를 미분 막 하면 안 되는 거고, 얘를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생각, x에 a 넣고 싶다. 애들이 이게 복잡하게 생겼으면 안 올라오더라고. x는 a 넣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미분을 하고 싶은데 x랑 t랑 섞였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빼기 위해서 전개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하죠?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대문자 f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ft dt 빼기 a부터 x까지 t ft dt가 될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미분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x를 정적분의 성질 안에 있는 실수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미분. 대문자 f'x는 곱의 미분 써가지고 앞에 거 미분하면 1 남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남기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얘는 이미 다 t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요게 쏙 들어가서 x fx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겁내 깔끔하다. 그러니까 출제가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3년인가 4년 전부터 얘들아 xt가 너무 지겹지 않니? 우리 안 지겨운데 갑자기 지들이 지겨웠는지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다음 단계 나온 게 뭐였냐면 a부터 x까지 1차가 아니라 2차로 늘렸어. x제곱 빼기 t제곱.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 이름을 이번에는 뭐라 줄까? 알파 x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되는 게 x에다가 a 넣고 싶어져야 되고, 두 번째, x랑 t랑 섞인 거 기분 나쁘니까 여기를 전개를 한 다음에 x제곱은 밖으로 빼내자. 그래서 알파 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제곱 ft인데 x제곱을 적분 밖으로 싹 뱉어내고 ft dt 쓰시고,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제곱 ft dt. 힘들어.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 알파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 남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남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얘는 안에가 다 t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x만 쏙 집어넣어서 x제곱 fx가 돼가지고 다 꺼져.
그래서 얘로 결론이 난다. 이게 슬금슬금 나오더니 작년에 6평에 선 넘는 게 나왔습니다.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그래? x랑 x제곱도 봤으니까 얘도 지겹지? 안 지겹다니까? 뭐가 나오냐면 일반적인 함수로 해보자. gx, gt 이렇게. 근데 아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런 형태로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찬가지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x에다가 a 넣고 싶고, 두 번째 이 식을 보고 마찬가지로 전개부터 하신 다음에 어딨어? 얘를 전개부터 하고 gx는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고, 아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식만 복잡해진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gx 미분해서 g'x 되는 거고, 뒤에 거 그대로 따라오고, 이번엔 앞에 거를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따라오고, 마지막으로 여기 gt, f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분한 걸 미분하면 gx, fx 되니까 또 소거가 돼. 그러니까 소거하는 걸 노리고 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이렇게 미분 결과가 깔끔하게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x가 t가 섞여 있는 것들은 어떻게 미분하면 되는지를 이 스텝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연습 문제를 잔뜩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1번이 x에 a 넣어라, 2번이 미분해라, 3번은 x랑 t랑 섞여 있으면 분리시켜서 미분해라. 근데 4번 좀 독특한 상태인데, 만약에 적분이 리미트랑 함께 등장한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미분 계수로서 해석하십시오. 뭔 소리냐? 이런 형태로 보통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a부터 x까지 ft dt 뭐 이런 느낌으로 식이 나올 텐데, 보자마자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보통 이 적분을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a로 바꿔치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x-a가 분모에 깔려 있고 분자가 얘가 싹 들어가면 너무 대놓고 미분계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계수를 정리하면은 대문자 f'a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문자 f를 미분하면은 소문자 f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fa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데 설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낼까요? 변형을 좀 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요걸 해봐라. 여기서 첫 번째 풀이, 너무 성실한 친구들은 난 이걸 적분할 줄 알지롱 해가지고 적분해. 아우씨, 용기 있는 친구들이야. 그리고 진짜 얘를 계산을 하세요. 물론 풀리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리미트가 달려있는 경우는 직접 적분을 하기보다 그냥 얘를 ft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는 대문자 f1 플러스 2h 빼기 대문자 f1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미분계수처럼 보이게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둘의 차가 현재 2h인데 2가 안 보이니까 2 넣고 바깥에다가 2를 이렇게 깔아서 대문자 f'1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지. 근데 또 대문자 f'은 소문자 f니까 2f1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f가 아까 전에 얘였으니까 1 집어넣으면 또다시 여러분의 미래 20살이 나온다. 그 다음 진짜 완전 더러운 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1, 1부터 x 4제곱까지 야 이거 적분하래.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아, 그리고 오타다. t 빼기 1로 바꿔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이거 절대값 범위를 다 나누겠어? 그냥 얘를 ft라고 적당히 이름을 바꿔치기 하시고 1부터 x 4제곱까지 ft dt를 대문자 fx 4제곱 빼기 대문자 f1로 바꿔치기 합시다.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 더러운 적분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미분계수 형태의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둘의 차가 현재 밑에 없으니까 강제로 만들어주고 다시 곱해주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뒤로 살짝 빼줘서 이 부분은 대문자 F'1로 수렴하고, 여기는 약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x가 1로 향하면 2가 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요 정도 느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리미트 나오면 미분계수로 보면 되는구만.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